자, 제가 당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역가왕3의 한일가왕전이 3월 22일 일요일 날 첫 녹화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쏟아지는 이야기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이 한일가왕전이 잘 풀려나가야 결국 현역가왕3 전국 투어 콘서트만이 아니라 향후 현역가왕 시즌4 남자편까지 제작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상 현역가왕 시즌4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무명전설과 겹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프로그램 모두 다 공통점이 뭐냐면 아시겠지만 바로 MBN 제작사의 아니죠, 방송사에서 제작이 되고 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결국 현역가왕 시즌4가 대성을 하려면 전국 투어 콘서트와 한일가왕전이 잘 되었을 때 현역가왕 시즌4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무명전설과 직접적인 지금 경쟁 구도에 있는 이 같은 방송사 내부적인 상황까지 엎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져 있다. 그런데 이번 한일가왕전 녹화가 되고 나서 나온 이야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당시 때 뭐라고 했냐면 한국의 현역가왕3, 일본의 현역가왕 가희, 각 나라에서 진행된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양국의 탑7이 맞대결을 펼치는 이 방송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 본방송만큼의 엄청난 파급력과 뭐 타이트한 긴장감, 그리고 많은 팬분들의 응원을 받을 만한 상당히 그런 본방송의 여러 가지 장면보다는 아무래도 부족한 것이 사실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한일가왕전 3 첫 녹화가 진행되던 당일날 홍지윤 씨의 이 커피차도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따끈따끈한 팬분들의 사랑이 느껴진다. 항상 감사하다. 팬분들이 홍지윤 씨를 위해서 이렇게 커피차를 녹화 현장에 보냈던 것이죠. 결국 팬들을 응원하는 이 마음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시청률과 이 밥차까지 온 현장의 훈훈한 분위기와는 다르게 현역가왕3의 콘서트부터 시청률은 굉장한 위기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올라가야 할 가수가 올라가지 못하고 또 떨어져야 하는 가수가 올라가는 이런 사건이 계속 쌓여왔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예로 구수경 씨를 보면 현역가왕3 이후가 더 기대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사에서 뭐라고 했느냐, 10년이라는 긴 무명의 터널이 헛되지 않았다. 최종 4위라는 성적표보다 더욱 강렬했던 건 무대 위에서 증명해낸 모습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연예인 판정단의 극찬이 있었고 실제로 장르 확장형 트로트 가수로서의 가능성을 구수경 씨가 입증해냈다. 무패 행진이 만들어냈다. 구수경 씨가 결승전까지 단 한 번도 패배를 안 했거든요. 그야말로 전형적인 강자가 아니라 성장형 다크호스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퍼포먼스면 퍼포먼스, 가창력이면 가창력, 무엇 하나 빠짐없이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이 구수경 씨의 모습이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한 가수로서의 도약을 의미한다라고까지 설명을 받습니다. 예능형 아티스트로서의 확장도 장난이 아니다. 트로트 경연을 넘어 예능방송, 공연, 협업 무대까지 폭넓은 활용이 가능한 멀티플레이어로서의 잠재력을 바로 이 구수경 씨가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탑7 이후가 더욱 기대가 된다. 현역가왕을 통해 실력, 서사, 대중성을 모두 확보했고 가장 강렬한 성장 곡선을 그린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모습이 더 기대가 된다라는 이 구수경 씨의 모습. 사실 이것이야말로 현역가왕의 어떤 본질 아닐까요? 이런 가수들이 활약하면서 계속하여 성장하는 모습이 많이 방영이 됐다면 지금이 전국 투어 콘서트, 지방 공연들까지 줄줄이 취소될 위기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이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원주 콘서트가 갑작스럽게 취소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남아있는 울산, 청주, 창원 이런 콘서트까지 연달아 취소되는 게 아니냐,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트롯 가왕에서는요. 이렇게 현역 가왕 갈라쇼 영상을 선공개했는데 이게 참 재미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현역 가왕 제작진은 뻔히 알고 있습니다. 10대 가수들에게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10대 가수들의 파워, 시청률, 유튜브 조회수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을 향후 후속 예능 방송, 콘서트 공연 일정 등을 맞출 때 학생들의 이 학업과 여러 가지 재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떨치지 못하며 결국 10대 가수들에게 높은 성적을 주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페인 요소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갈라쇼 예고편 썸네일에 김태현 양의 모습이 있었고 심지어 선공개된 영상에는 김태현, 이수연, 빈예서 세 사람의 이 팀워크 무대가 공개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영상이 근데 공개되고 나서 지금 약 12시간 정도 된 상황인데 2.6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현역가왕3에 나와 있는 이 영상들 중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지금 빠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김태현 양이 등장을 했고 추억 속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빈예서 양까지 함께하는, 그러니까 본선에서는 보여준 적 없었던 이 탑 10 멤버들이 아닌, 그들의 순서대로가 아닌 10대 가수들만으로 구성된 이 무대가 갈라쇼의 특별 무대로 공개가 된 겁니다. 사실 진작 이랬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10대 가수들의 파워가 이토록 컸고 본선에서 3명이 팀을 맺어서 하는 이런 무대도 충분히 존재를 했어야 하지 않나. 듀엣도 아니고 트리오 무대를 펼치는 빈예서 양과 김태현 양의 고음 가창력과 이수연 양의 노래 실력까지 합쳐지니 이게 뭐 사실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는 무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빈예서 양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빈예서가 그렇게 티켓 판매에 큰 영향을 줬냐? 줬습니다. 줬어요. 빈예서 양만 들어왔어도 서울 콘서트 다 매진됐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지금 현역가왕3 제작진이 놓여져 있는 상태이다. 이 3명의 가수만 온전히 공정하게 방송에서 점수를 받고 성적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의 환불 사태, 공연 취소 사태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현역가왕3 탑7 멤버들은 드디어 아는 형님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차지현 씨가 없어요. 홍지윤, 이수연, 구수경, 강혜연, 김태현, 솔지 이렇게 6명만이 나오고 탑7이 차지현 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10대 가수들의 이 학업과 방송에 대한 제작이 굉장히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차지현 씨는 뭡니까? 서편제는 뭔데요? 지금 콘서트부터 방송까지 다 불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거라면 탑7의 차지현 씨를 왜 뽑았을까요? 뮤지컬계의 파워를 너무 높게 평가한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됩니다. 뮤지컬과 트로트는 전혀 별개의 장르라고 봐야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정작 이제 방송 활동을 해야 하는데 만약 여기에 빈예서 양이 들어갔다? 콘서트도 대박이 났을 거고 이 방송에도 탑7이 완전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분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탑7 멤버에 트로트 가수가 아닌 솔지, 차지연 두 사람이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도 많은 일반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트로트 가수 경연은 아니지만 그래도 트로트 가수들이 대거 등장하는 프로그램이 현역가왕 아닙니까? 시작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탑10 안에 솔지, 차지연 두 사람이 들어가는 건 그럴 수 있지만 2명 다 들어가는 건 이해가 안 되죠. 탑7의 말입니다. 탑7 안에는 결국 빈예서라는
정통 트롯의 강자가 들어갔을 때 완성되는 퍼즐이었는데 제작진이 워낙 차지현 씨를 밀어주는 듯한 모양새가 되다 보니 결국 솔지 씨까지 들어가면서 이 탑7 안에 타 장르 가수가 2명이나 들어가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린 씨 같은 경우는 린 씨 한 명만이 출연을 했고 그 린 씨 한 명만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역가왕 시즌 1에서 린 씨가 들어갔을 때도 전유진, 김다연 2명의 10대 가수가 탑3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그 흐름이 빈예사양에 탈락한 지금의 탑7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태현 양의 공식 팬카페를 보면 제7회 울주작 천정 벚꽃 축제에 김태현 양이 초청 가수로 들어가는데 이게 3월 31일부터 4월 5일까지고 개막식이 3월 31일입니다. 그러면 3월 31일 날 김태현 양이 출연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현역가왕 전투 콘서트, 전국 투어 콘서트죠. 연습도 하고 공연도 해야 되고 한일가왕전도 연습해야 되고 녹화도 해야 되고 뉴스파이터 같은 프로그램도 나가야 되고 아는 형님 녹화도 막 끝났고 학교도 다녀야 하고 스케줄 자체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렇다고 행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행사가 주 수입원인데. 그러니까 이 현역가왕3 제작진이 이러한 것들을 염려해서 결국 10대 가수들을 탑3 안에 다 넣지 않은 이유가 되지 않았냐라는 의혹까지 나오는데 황당한 건 차지현 씨의 행보입니다. 자, 이번에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차지현 씨가 6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6위에. 근데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 올라가는 게 맞나? 차지현이 현역가왕에 등장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정통 트로트 아니었고 처음 등장한 건데 트로트 가수로서 브랜드 평판에 올라가는 게 맞나? 형평성에 맞나? 뮤지컬계에서 차지현 씨의 업적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런데 트로트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홍지은 씨가 첫 뮤지컬에 도전을 했는데 이 뮤지컬 브랜드 평판이라는 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에 6위에 1등을 한 홍지은 씨보다도 높게 차지현 씨가 있는 것처럼 차지현 씨보다 뮤지컬 평판 지수에서 홍지은 씨가 높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더불어서 차지현 씨는 뮤지컬을 홍보하러 나왔다. 애초에 트롯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런데 초장부터 서혜진 PD가 띄운 건 뭔지 이해가 안 된다. 요번 갈라쇼 1부 때도 서편제 연습팀과 서편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 차지현이라는 참가자가 왜 탑7 안에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 급기야 이번 탑7에 차지현과 솔지는 떨궜어야 한다. 저 두 사람 때문에 현역가왕3가 폭망했다고 보면 된다. 왜 이런 말이 나오고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차지현, 솔지 두 사람은 타장르 가수란 말이에요. 탑7이 무슨 말이냐라는 겁니다. 심지어 둘 중에 한 명만 올라가도 논란거리가 될 만한데 두 사람 다 올라갔으니 그리고 그 많은 트롯 가수들이 다 탈락을 했으니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역가왕3 콘서트가 제대로 진행될 리가 만무하겠습니까? 그러니 어떻죠? 맞습니다. 10대 가수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빈예서 양에게 현역가왕 제작진은 계속하여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런 예상을 한번 해드렸죠. 아마 전국 투어가 본격적인 위기에 직면했을 때 결국 빈예서 양에게 긴급 호출할 수밖에 없다. 빈예서 양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뻔히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세요. 전국 투어 콘서트, 청주 콘서트인데 야, 이렇게 남은 자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거의 35% 정도 되는 좌석이 남았고 이 좌석이 심지어 다 중앙 부분입니다. 지금 지방 콘서트 상태가 이렇다니까요. 이런 지방 콘서트의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남아있는 이 전국 투어 콘서트가 다 성료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줄지어 취소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해석이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러니 티켓 파워가 강력한 빈예서 양에게 결국 제작진은 출연을 부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나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마 빈예서 양이 지금 전국 투어 콘서트 다 돈다고 하면은 팬분들 난리 날 겁니다. 원치 않을 거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저는 김태현 양처럼 행사 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을 위한 콘서트, 본인을 위한 행사를 뛰는 게 저는 빈예서 양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 현역가왕3 콘서트 나간다고 해서 빈예서 양에게 엄청난 인지도를 쌓게 만들고 뭐 이게 엄청난 업적을 남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빈예서 양 스스로를 위한 방향성을 계속 잡아가야 한다. 그래야 뭐 다른 오디션 방송에 나가게 되든 다른 음악 방송에 나가게 되든 계속하여 본인을 다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결국 현역가왕3의 콘서트에는 완전한 적신호, 한일전도, 그리고 나아가서 현역가왕4까지 위태로워진 이유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 언론사에서 시청률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갈라쇼 시청률이 어찌 됐습니까? 현역가왕3 1회차 시청률이 6.7%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갈라쇼의 문제점은 시간이 흘러 그 다음 회차가 나왔을 때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시청률이 하락한다라는 겁니다. 점점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첫 회차부터 이렇게 지금 시청률이 낮게 나왔으니 남아있는 갈라쇼 어찌 되겠습니까? 자, 미스트롯도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미스트롯 갈라쇼도 6.9%밖에 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두 가지를 저는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현역가왕도 만만치 않지만 미스트롯마저도 갈라쇼가 시청률이 폭락했다라는 것은 결국엔 이 트로트 오디션 시장이 다시금 굉장히 어떻습니까? 침체되어 가고 있다. 또다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내다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두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0.2%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본방송이었던 현역가왕3와 미스트롯 때를 생각을 해본다면 갈라쇼 때 시청률이 정말 참담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게 원래 그랬느냐? 현역가왕2 때의 갈라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현역가왕2 때 첫 회차 시청률이 8.5%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미스트롯4와 현역가왕3를 놓고 봤을 때 시청률이 2%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그런 현역가왕2의 갈라쇼도 2회차에서는 6.9%로 무려 1.5%가 넘는 거의 뭐 1.6% 아니겠습니까? 1.6%의 시청률 하락이 있었습니다. 미스트롯4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1.6% 빼면은 5.3%. 갈라쇼 현역가왕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1.6을 빼면 5.1%입니다. 그러면 현역가왕2의 갈라쇼와 비교해 놓고 봤을 때도 시청률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낮은 시청률을 계속해서 기록한다면 결국 이것이 현역가왕3에 출연한 가수들의 향후 활동. 자, 향후 활동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현역가왕 계약이 보통 1년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6년도니까 2027년도를 지나 2028년도 중반기 때 협력 계약이 해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마 뭐 요 사이에도 행사라든가 다른 프로그램도 조정을 해서 나가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이 현역가왕의 제작사와 맺은 매니지먼트 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사실 그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때까지 현역가왕과 이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 탑7 멤버들의 향후 방향성을 보면 방송 출연 아니면은 행사뿐이 없습니다. 아니면 한일가왕전 3라는 겁니다. 자, 한일가왕전 3가 4월 14일 날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첫 방송이 3월 14일인데 중요한 건 첫 녹화가 3월 22일
일요일 날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한일가왕전에 대한 소식으로도 시끌시끌해야 하는데 갈라쇼를 시작으로 콘서트까지 굉장히 지금 악재가 연속으로 겹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일가왕전 자체가 주목을 별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한일가왕전 2의 시청률이 그럼 어땠느냐? 이때 시청률을 보면 더욱더 참담합니다. 갈라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갈라쇼는 그래도 보세요. 이게 현역가왕 2 때입니다. 3월 4일 날 8.5%, 3월 11일 날 6.9%였고 그 이후에 진행된 한일가왕전은 9월 달에 진행이 됐습니다. 굉장히 늦게 진행이 됐죠. 이게 4.9%로 시작해서 5.6%까지 올라갔다가 마지막엔 2.8%로 폭락하게 됩니다. 폭락을 했어요. 현역가왕2가 본방송부터 갈라쇼까지 현역가왕3의 시청률을 다 웃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일가왕전의 시청률이 4%대로 시작해서 2%대까지 떨어졌다니까요. 근데 현역가왕3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현역가왕2 갈라쇼가 3월 달에 방영이 됐는데 그 이후에 한일가왕전 2는 약 6개월. 이 한일가왕전에는 한일전이라고 할게요. 탑7만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탑10 멤버인 8위, 9위, 10위는 출연의 강제성이 없어요.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빈예서양 출연할까요? 아마 불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참석을 해야 될 의무사항도 없다. 그리고 참석한다 하더라도 그게 빈예서양에게 도움이 된다? 저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지금은 그 시간에 행사와 단독 콘서트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빈예서양에게 유리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작진 입장에선 다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 예상에 분명히 빈예서양과 접촉을 시도할 겁니다. 지금 사실 홍자, 금잔디 두 사람이 빠지고 나서 티켓 취소를 했다라는 분들도 많지만 이게 뭐 그 취소량이 엄청 폭등적이지는 못합니다. 대다수는 10대 3인방의 팬분들이 상당수 취소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일전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이수연 양, 김태현 양 다 등장을 하지만 빈예서양의 파워가 없이 과연 한일가왕전의 시청률을 조금이라도 끌어모을 수 있을까? 뭐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10% 시청률이라고 한다면 빈예서가 1%나 차지하겠냐? 여러분 지금 1%가 시급합니다. 한일가왕전 2 때 보면 2.8%였다니까요. 1%의 시청률이라도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역가왕3 제작진의 입장이다. 하지만 빈예서양 긴급 호출 안 되겠습니까? 이번 서울 콘서트도 빈예서양이 참석할 의무사항이 없어요. 홍자, 금잔디 두 사람처럼 빠져버려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빈예서양은 그저 출연진들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 의혹이 폭발하면서 결국 콘서트와 갈라쇼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이 모든 것이 흘러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서울 콘서트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 잘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번 현역가왕3 전국 투어 콘서트 전국 지역 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보면 서울 콘서트뿐만이 아니라 당장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리는 4월 4일 인천 콘서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청주에서 열리는 4월 11일 콘서트가 있고 4월 18일 날 울산 콘서트가 있고 4월 25일 날 창원 콘서트가 있고, 와, 보니까 콘서트가 거의 일주일마다 매주 지역이 달라지네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청주에서 4월 11일 날 또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콘서트가 매주 있는 거죠. 5월 2일도 대구 콘서트가 열리고요. 5월 9일은 수원 콘서트, 5월 16일은 원주 콘서트, 그리고 마지막 5월 23일 날 부산 콘서트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부산, 대구, 그리고 나아가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서울 콘서트, 이 세 군데만이 이틀 동안 공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인천, 청주, 울산, 창원, 수원, 원주 이런 곳은 제가 살펴보니까 하루밖에 콘서트를 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 여기 현역광에 지금 확정되어 있는 대구, 부산, 서울처럼 이틀 정도 공연을 하잖아요. 유명한 트롯 가수들은 3일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세 군데를 제외하곤 일정이 다 하루밖에 되어 있지 않다. 이게 일단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좌석들이 여전히 비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좌석들이 텅텅 남아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번 현역가왕 콘서트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 콘서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장 지금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인천 콘서트 있지 않습니까? 인천 콘서트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인천 콘서트 역시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예매 페이지가 뜹니다. 이거 눌러보면 상황이 좋지 못해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루밖에 하지 않는데 오후 1시에 335석, 오후 6시에 382석. 서울 콘서트만이 아니라 인천 콘서트도 지금 현재 거의 700석 정도가 매진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연달아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인천 콘서트 말고 지금